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티몬과 위메프의 사옥 앞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보상에 나서겠다던 티몬은 갑작스럽게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위메프도 환불 절차를 사실상 멈췄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자정을 앞둔 시각 서울 신사동에 있는 티몬의 사옥 앞입니다. 일부 소비자가 환불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건물 전체를 둘러쌀 만큼 많은 소비자가 몰렸습니다. 한 1,200 정도. 호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첫 해외 갖고 온 가족 해외 여행으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공지를 하고 그런 게 일체 없다 보니까 무려 2,500명 넘게 환불 접수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티몬 측에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현장에선 환불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 수많은 피해 고객이 오롯이 밖에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뒤늦게 티몬에선 자초지종 설명에 나섰지만 돌아온 건 추가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환불을 신청한 피해자의 10분의 1 규모인 260여 명에게 모두 10억여 원을 보상했는데 더 이상은 불가하단 겁니다. 지금 못하게 된 걸 통보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부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줬던 위메프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불 절차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고 사옥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 소비자들은 성난 채로 사무실에 몰려들었습니다. 여행과 인테리어 등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상품을 구매했다가 순식간에 날벼락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서라도 다음 날 직원들이 나오는 걸 기다리겠다는 소비자들은 위메프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방에서 아침 일찍 무조건 그냥 온 거죠. 와보니까 직원은 하나도 없고 피해자들만 모여있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끈이라도 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주말에 직원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죠. 마지막 희망이라도. 최근 닷새 동안 한국소비자원에는 티몬과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만 4,000건 넘게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거래 규모가 큰 중간 유통업자도 돈을 못 돌려받고 있고 입점업체의 대금 정산도 안개 속인 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 최고 경영자 측에서 사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로 이를 이끌던 구 대표는 최근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걸로 알려졌지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은 상태입니다. 2월 큐텐은 미국 기반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끌어갔고 이것이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티몬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허술했던 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객의 결제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정산하기 전 외부 기관에 신탁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써야 할 책임보험 한도도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몬이 2019년, 위메프가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자 금융당국은 두 회사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합니다. 경영 악화가 소비자나 판매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했어야 했지만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들어 문제가 골마 터질 때까지 제대로 손을 쓰질 못했습니다. 더욱이 티몬과 위메프가 고객의 결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지만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정금업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외부 기관에 신탁을 해라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도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책임 여하를 떠나서 피해 최소화 및 정상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은 책임 이행보험 한도도 문제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연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었지만 최소 가입 금액은 2억 원이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피해 보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팀원 위메프에서 책임 이행보험에 이와 관련해서 가입을 했다고 해도 사실 감독 규정상 전자금융업자는 최소 가입 금액이 2억 원으로 사실 터무니없이 지금 작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 추정 규모에는 아마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주기에 대한 법의 미비점도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유통사의 경우 결제대금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규정이 없다 보니 TMF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국회의 법제화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권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카드업계는 결제 취소를 돕고 은행권은 대출 연장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카드 결제는 했는데 정작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제 컴퓨터 업체한테는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정산을 못 받아서 자기네들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더 큰 문제는 결제를 취소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결제 대행 업체들이 티몬 위메프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카드 결제는 물론 취소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환불을 요청했고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카드사들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A씨처럼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실제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결제 취소가 가능한데 길게는 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막혀있는 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관계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응대도 해드리고 그걸 처리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지금. 은행권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정상금을 담보로 하는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소상공인에 대해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고객님들의 경제적 고통을 좀 분담을 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환불이 늦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티몬 위메프는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취소 요청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제 취소 신청 대상 카드는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고객은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카드사의 할부 계약 철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선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이나 숙박, 항공권을 산 소비자들 가운데 대금 환급 요구를 거절당한 경우에 대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거래 품목이나 피해 유형은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내 법무법인들이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합니다. 법무법인 대류는 어제 티몬 위메프 사태 문의가 소비자와 판매자 구분 없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집단 공동소송 TF를 꾸려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와 오현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직무 대행을 맡아온 이상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 사임으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아무도 없는 사상 초유의 영인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이 추진한 또 한 번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이달 초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임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벌어진 도돌이표 사태입니다. 청사를 나가기 전 직원들을 만난 이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쟁의 수렁에 빠진 참담한 상황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한 질문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야당이 지금 탄핵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방통위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원이 아무도 없는 영인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사임을 강행한 건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조금도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으로 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면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자 임명과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 추천목 후임 상임위원을 새로 위촉해 방통위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다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란 파행의 불씨는 계속 타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걸 두고 국민이 많이 놀라고 질렸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방송법 강행 처리 등 일련의 과정들은 대단히 무도한 입법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방통위 부위원장의 경우 탄핵 대상이 아니란 점을 민주당도 알지 않느냐며 특정 목적을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제 재표결 끝에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에는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을 우리 의원들이 막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과 관련해 입장이 달라진 건 없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통위 행태가 선수만 바꿔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걸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검증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공영방송의 입을 틀어막아 정부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흘째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이 후보자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방통위원장이 돼서도 주말에 집 근처에서 카드를 쓸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회사에는 김영란법 담당자가 있었고 원칙에 따라 카드를 사용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장관급 후보자의 사흘 인사청문회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책이 아닌 체력 검증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국회의장 승인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고 맞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법안 폐기가 이어지며 자연스레 관심은 수정안, 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친윤계 등 여권의 반발과 특검 공세 강화를 예고한 야당 사이에서 한 대표의 정치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과 6표 차 아슬아슬하게 최상병 특검법이 폐기된 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온 제3자 추천 특검법의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소통 의지를 부각하며 당내 일각에서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며 제기하는 속도 조절론에도 역시 호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그것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제 입장에 분명한 변함이 없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한 대표가 특검에서 한 발 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 친한동훈계 내에선 야권의 새 특검법 내용을 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포함한 강도 높은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중립적 추천 방식을 골자로 한 한 대표 중재안 자체도 실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해병전 특검이 아니라 다른 특검을 이야기할 거고 기본적으로 다시 전제를 깔고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한 대표 중재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점도 변수입니다. 야권이 중재안을 내 여권 균열을 노리기보다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데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대여 공세 강화를 예고하며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것 생각 없는 구제불능 여당과 민심우롱 대표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앞서 특검법 추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아온 친윤계 등 당내 주류는 이 같은 상황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애초 한 대표 중재안이 전당대회 중도층 표심 잡기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취지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속마음을 대신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 공약했던 내용을 당내에서 갖고 와서 의논을 하게 지금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권의 입법 강행과 필리버스터, 청문회 등을 고리로 한 강대강 대치 역시 중재안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 내 화합과 쇄신, 대야 투쟁력 확보란 과제 사이에서 특검법의 잡음 없는 대응이 한동훈 대표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표직 연임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이재명 1급 체제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민주당 안에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는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과세 기준도 완화하자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5년 동안 연간 5천만 원, 2억 5천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이게 좀 올리자는 거죠, 한도를. 이 후보가 꺼내든 금투세 유예로는 기존 민주당 입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후보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종부세, 예. 상속세, 금투세 예. 이런 걸로 상당히 중도로 이전하더라.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잘 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선 금투세 유예가 이른바 부자 감세이고 당의 정체성, 지향점과도 어긋난다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당권 경쟁 주자는 물론이고 국민의힘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책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 잘 동의가 안 되고 당내 의원 정책 모임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여기서 또 2년을 미루면 차기 대선 국면에서 금투세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당 공식 기구인 정책위원회도 일부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금투세 유예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되어서 한번 유예까지 된 것 아닙니까?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투세뿐만 아니라 이 후보가 쏘아올린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역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종부세 완화에 관련돼서는 당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90% 넘는 지지율로 1급 체제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뒤 종부세와 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이 후보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내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의대생 대부분이 응시하지 않을 걸로 알려지면서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히 소수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반년 가까이 진행된 의정 갈등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정부의 추가 의사 국가시험 검토 카드에도 정작 의대생들 호응은 미미합니다. 최근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빅6 병원 의대 교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수들은 수업 현장을 떠난 의대생의 복귀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들의 항의와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라는 왜곡 편향된 프레임으로 재단하지 말고 신규 의사 배출도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동의 청원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전국 의사들이 모인 토론회에서도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개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어렵게 이룩해놓은 선진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도록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합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정책 강행을 고집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출구 없는 갈등을 계속 벌이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필수 의료에 더 큰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 절반이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교수 3천여 명 가운데 50.2%가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가량은 전공의가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구독자 1,000만이 넘는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유튜버 구제혁. 취재진을 피하려는 듯 법원 청사가 아닌 검찰청의 별도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주희 씨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성실히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재판부는 구제혁과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유튜버 찌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제혁은 찌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의 일을 빌미로 찌양을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찌양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자신을 교묘하게 협박해 원치 않는 계약을 맺고 돈을 건네게 됐다며 구제혁 등을 고소했습니다. 이제 답장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좀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도 드리고. 반면 구제혁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곤혹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이슈를 잠재워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소속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구제혁 등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돈을 받는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 등의 정황은 없었는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유튜버 찌양 측이 자신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혁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최모 변호사를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찌양 측은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최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찌양 측은 최 변호사가 전 남자친구 이모 씨가 지난해 남긴 유서의 내용을 조작하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작한 유서가 진실인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제의 명품 가방 실물을 확보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어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서 받았던 300만 원대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가방의 진위 여부와 사용 흔적, 처분 계획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조만간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시점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감독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명품 가방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말 관련 취재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내륙은 체감 온도가 무려 37도까지 오르면서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까지 최고 200mm에 달하는 호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상하는 3호 태풍 개미가 몰고 온 수증기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높은 습도에 도심이 푹푹 찌는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한낮 체감 온도는 무려 최고 37도, 사람 체온보다 높았습니다.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온열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는 날씨입니다. 이번 연도 여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비도 왔다 안 왔다 하고 그다음에 습한 것도 너무 습해가지고 정말 얼른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무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확장한 가운데 중국에 상륙한 태풍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된 것이 무더위가 극심해진 원인입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진 내륙에는 지역을 예측하기 어려운 도깨비 소나기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제주 산간에는 앞으로도 200mm의 물폭탄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깨비 강우가 나타나긴 하지만 폭염이 더 심해지면서 여름 장마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를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티베트 고기압이 덮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지고 있는 건데 태풍이 약화해도 북쪽으로 올라간 정체전선이 다시 내려오긴 힘들고 이제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름철 기단에 영향권에 든다고 봐야죠. 따라서 주말과 휴일에도 폭염특보 속에 전국적으로 찜통더위와 함께 도깨비 소나기가 지나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와 백일해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가 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도 발령됐는데요.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질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뒤 전국 220곳의 입원 환자 현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4주차에 63명이던 신규 입원 환자가 이번 달 3주차에 225명으로 3.5배 증가했습니다. 호흡기 유증상자 검사에서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6.4%였던 검출률은 이번 달 3주차에 17%를 기록해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오미크론 KP.3 변이가 40%로 우리나라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소아청소년 사이에선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백일해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4주차에 1,600여 명이던 환자가 3주 만에 3,100여 명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역시 소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표본감시 기간 주간 신규 입원 환자가 738명을 기록해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제일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에어컨 사용 시 주기적 환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실내 환기가 좀 부족하다 보면 감염되기 쉬운 것이 이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냉방기 사용하실 때 2시간에 10분씩 반드시 실내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옮기는 일본내염 바이러스도 주의할 시기입니다. 감시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 중 매개 모기가 절반을 넘어서며 전국에 일본내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뿌리고 모기가 많은 곳에 오래 머무를 경우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피서철 불청객이죠. 독성 해파리가 해수욕장에 몰려와 쏘임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연안의 해파리 출현 밀도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안목 해수욕장. 수상인명 구조요원이 길이 1m가 넘는 해파리를 삽으로 밀어냅니다. 촉수에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부산 해안가에서는 해파리 수십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파리 출몰이 잦아지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통증과 함께 채찍 모양 상처가 생기고 심하면 호흡곤란과 신경마비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닷물로 세척을 해서 축수를 이렇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게 좋고.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연안에는 이미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국내 연안에서 노무라 잎깃 해파리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1헥타르에 평균 108마리로 지난해보다 10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해파리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기원지인 중국 연안의 부역량화 등에 의한 먹이 조건이 좋아지면서 해파리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파리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몸이 덜 드러나는 수영복을 입고 피부에 달라붙은 해파리나 독침은 주변 물건이나 장갑을 이용해 떼어내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UN이 이스라엘과 러시아 등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 올림픽 기간인 다음 달 18일까지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잃은 아픔을 딛고 올림픽에 참가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선수단도 전쟁을 멈춰달라고 외쳤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IOC와 UN 두 기구의 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수단 등 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을 거론하며 올림픽 기간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The Olympic Games are going to start. It's time to remind the world of the importance of the Olympic truce and to make the world understand that we must silence the guns. 역대 가장 적은 26개 종목 140명이 참가한 우크라이나 팀은 친구나 친척, 부모를 잃지 않은 선수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습 경보가 울리면 방공호에 숨어가면서 훈련을 해온 어려움과 전쟁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This is my fifth Olympics, and this is the hardest one. Preparation and everything what is going on in my country. 팔레스타인은 300명 이상의 선수와 심판 관계자가 사망했다며 가자 지구에서는 아예 선수를 데리고 올 수도 없어 6명만 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가자 지구의 참상을 알리겠다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الرياضة وسيلة نضالية لتقديم هاي العدالة وبنفس الوقت إنه إحنا نقدم معاناة وعذابات شعبنا. 가자 지구 사망자는 올림픽 기간에 누적 4만 명을 넘길 것으로 우려되고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는 폭탄 개수도 줄어들 조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 등 당사국들이 국방기도 끼지 않아 IOC와 UN의 당부는 그저 공연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개막도 하기 전에 발생한 철도망 방화 등
올림픽 안전이라는 발등의 불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는 중국과의 관계 변화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만만치 않지만 일단 당선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압박을 가해 중국이 더 큰 곤경에 빠질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2번이나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서구 동맹을 복원하는 데 애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서구 동맹을 한데 묶어내며 노련한 외교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I was able to get 50 other nations, 50 to support Ukraine. 50. We were able to bring about a coalition of Europe and Asia. 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국제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사퇴로 서방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유능한 외교관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에만 가혹하지 않습니다. If China or some other country is behaving badly, we have things called tariffs that are so severe. 동맹마저 적으로 돌리는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합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또다시 보편적 관세 폭탄을 퍼부어 서구 동맹은 분열될 전망입니다. He wants to put a 10% tariff on everything coming into the country and, as always, reduce taxes. 중국에게 가장 민감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타이완 독립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타이완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옥죄입니다. 이미 가자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군사 충돌을 바라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서방이 분열하면 중국은 그 틈새를 공략해 국제 무대에서 다시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영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초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땅굴을 바닷물로 채우겠다는 이스라엘군의 침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간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전쟁 2달 만인 지난해 12월 초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무력화하는 방안으로 일명 아틀란티스 침수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하레츠는 군 회의록과 기밀 문서 등을 탐사 취재한 결과 6개월이 넘게 지난 뒤 이 작전이 사라졌다며 예견된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휴전 협상에서 귀환 피난민 검문 등 새로운 요구를 꺼내들면서 다시 걸림돌로 떠올랐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5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이달 초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마지막 협상 자리에서 휴전이 시작되면 남부로 피난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북부에 있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합의안에서 벗어나 피난민 검문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서방의 한 관리는 이스라엘 협상가들이 가자지구 북부로 돌아가는 민간인들을 위한 심사체계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 지원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로버트 우드 미국 부대사는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구명줄이라며 러시아는 중국에서 확보한 걸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해와 기반시설 파괴에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푸충 중국 대사는 이에 대해 중국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촉구해 왔다며 미국이 근거 없는 사실로 자국을 비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 내항의 오래된 곡물 창고가 복합 문화 공간인 상상 플랫폼으로 탈바꿈해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원도시 활성화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공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모나리자를 그렸는지 역사와 함께 스토리를 몰입형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전시된 공간은 상상 플랫폼. 1978년 건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 곡물 창고가
쓰임을 다한 뒤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시 그리고 이벤트 장소로 건립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이 전시장을 체험하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미국 작가 알렉스 카츠의 원작이 전시됐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알베르티나 박물관이 소장한 것들로 처음으로 국외 전시를 허용한 작품들입니다. 가족 관광객을 겨냥한 위대한 농구 선수 75인전도 마련됐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우승할 때 신었던 스니커즈는 물론 NBA 최대 발크기 400mm인 샤킬 오닐 것도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페스티벌과 야시장이 열릴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됐습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속도를 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공간을 통해 침체한 중동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에 활기를 찾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제 이곳이 문화와 관광과 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상상 플랫폼 야시장과 맥주 축제가 열렸던 야외 광장에선 여름 대표 축제인 워터밤 등이 다음 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9월에는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매년 남는 쌀을 줄이기 위해 각종 행사나 소비 촉진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올해는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충북 지역 기업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작업자들이 과자 포장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과자는 쌀로 만든 과자로 쌀 인절미와 유기농 현미칩 등입니다. 쌀 소비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과자를 제조하는 건데 재료인 쌀은 지역 농민이 직접 재배한 겁니다. 이처럼 매년 쌀 소비량이 늘지 않자 농협충북본부와 충북 지역 기업들이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그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소비가 안 돼서 농민들이 시름이 큽니다. 지역 경제인들과 우리 충북농협이 협력을 해서 지난달 충북 지역 쌀 가격은 80kg에 18만 7천 원으로 지난해 평균 가격 20만 2천 원보다 8%가량 떨어졌습니다. 충북 지역 쌀 재고량도 현재 2만 6천여 톤으로 3년 전보다 4천 톤이 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 기업들이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충북농협은 이 기금으로 지역 쌀과 과자를 만들어 아동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농민들도 도와주면서 또 우리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거양득의 봉사가 아닌가 하고 기부를 통해 모아진 쌀은 5,000kg과 쌀과자 150상자. 최근 후원이 뜸해진 지역 아동센터는 후원이 반갑기만 합니다. 쌀이나 간식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협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후원해 주신 것들이 아이들한테 또 센터에 소중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협 충북본부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취약계층이나 아동센터 등에 쌀을 계속 후원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추진 중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을 찾았지만 통합 반대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오후 완주군청을 방문한 직후 김관영은 물러나라는 손팻말을 든 완주 군민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또 군민과의 대화가 예정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두 차례 시도했지만 저지선을 치고 있던 통합 반대 주민들에 의해 막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 군민과 솔직한 대화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는데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급발진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차량 급발진 사고 현황과 외국 입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제조사가 차량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산업계 피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법 개정까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 더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곳곳에서 35도 안팎까지 지속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내륙에는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다소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까지 최고 60에서 80mm 비가 더 오겠는데요.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앞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 역시 갑자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27.6도, 강릉 28.2도, 대전은 26도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 무덥겠습니다. 서울 31도, 안동과 대구 33도까지 지속겠고요. 이 주말을 맞아서 휴가나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온열 질환 대비해서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